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평택 진이역 인근 진이천 하천 정비 계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천 정비 계획들 유심히 좀 보시라고 자주 언급을 하는 편이죠. 이제 개발될 곳들, 개발지를 예측해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팅 블로그에서 공지 글 중에 송산역 진이역 역세권 개발 예측 하천 정비라는 글을 작년 10월 22일에 쓴 게 있어요. 이 포스팅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실 거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요새 너무 기사 많이 나고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LH 직원들이 이제 광명 시흥에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굉장히 일이 커졌는데, 그 직원들이 진짜 확실한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예측을 하고 투자한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고급 정보가 없어도요, 이렇게 많은 사례들, 정보들, 근거로 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이런 하천 정비 계획이 왜 중요한지 그 근거가 되어줄 사례를 하나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디냐? 그 사례 지역이 바로, 평택 지제역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요. 평택 도시공사에서 2020년 12월 1일에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고시 올라왔다는 내용, 영상 및 포스팅으로 다 업로드를 했었죠. 사실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타당성 연구가 진행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네. 뭐 2016년도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개발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뭐 연구진 참여 의향 조사 등도 얘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2019년도에도 한번 또 예타 조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다 띄워놨는데 2016년 예타조사 관련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6년도 당시에는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그 예정 면적이 87만 9,614제곱미터였습니다. 보이시죠? 네. 원래 이 정도 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제 2016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2019년에 나왔던 내용을 좀 보면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면적이 좀 축소가 확 됐었습니다. 원래 34만 807제곱미터로 2016년 당시 예타 조사의 면적의 거의 뭐 반 이상이 줄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축소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때 2019년도에 예타 조사된 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평택도시공사에서 다시 타당성 연구에 대한 용역이 고시가 된 겁니다. 네. 그 전 건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2020년 12월 과업 내용서에 좀 보면 98만 3천 제곱미터 예정 면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정 면적이었던 것 중에 가장 크죠. 근데 이제 이 제자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업로드를 했을 때 여기 이미 환지 방식으로 개발될 거 다 정해진 곳인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거고요. 새롭게. 환지로 정해졌다. 수용이다. 네,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형지, 개발지 토지 투자에서는요.
개발 방식이 수용이 되든 환지가 되든 상관이 없는 금액대에 투자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뚜껑 열릴 때까지요, 수용이 될지 환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 고시된 것도 없는데 수용인지 환지인지 100% 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수갑 차는 거예요. 아직 뭐 진짜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빼돌려서 알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겠죠. 둘 다 철컹철컹 수갑 차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대에 투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영지는. 이번에 광명시흥 LH 직원들이 투자한 금액대 말씀드리면서 적정 금액대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했었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최근에 다시 예타 조사가 진행될 예정 면적은 약 98만 3천 제곱미터라는 거고요. 제가 이 내용을 역시나 블로그 포스팅에도 올렸습니다. 네, 보시면 2020년 12월 10일에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입찰 공고해서 제가 포스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보다 보면 제가 이 예정 면적이 어떤 위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 나름의 예측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 면적, 이 정도가 지금 개발 예정 면적이라고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의 예측입니다. 결정된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제 나름의 예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제역 2번 출구에 있는 이 하천, 도일천의 경계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하천이 자연적인 경계 역할로서 도시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에서 병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이런 예측을 한번 해봤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 보는데 좀 더 보탬이 될 만한 자료가 또 나온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평택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중 하나인 주요 업무 계획 자료, 네, 제 브리핑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매년 뜹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요.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이 2월 26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봐야겠죠. 보시면 이렇게 2021년 주요 업무 계획해서 평택시에서 고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내용 있으면 중간중간 계속 발췌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자료 중에 제가 이렇게 도일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한 근거로서 조금 보면 좋을,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내용을 보다 보면 365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신지구 어딘지 아시죠? 지도상에서 한번 보면 지제역, 네, 1번 출구 쪽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 일대를 이제 영신지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제동 85-1번지 1원 해서 사업기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을 좀 보면 지방 하천 정비, 그리고 배수 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 등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좀 보면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를 지정하고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게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비 사업이 고시가 된 거고 추후에 이제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23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다는 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더 해서요. 보이시죠? 빨간색 점선 부분이 해당 이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대상지입니다. 지금 빨간색 점선 영역 보이시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점선 표시된 곳이 피해 예상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재해 위험성이 있는 피해 예상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영역을 좀 보시면요.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인데 1번 출구 쪽 영신지구뿐만 아니라 2번 출구 쪽 네, 아직 미개발지인 곳까지 전체 유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출구 쪽 미개발지,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노란색 빗금 치고 있는 이 면적을 한번 지도에서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지도상에 지금 2번 출구 쪽 피해 예상 지역이라고 체크된 곳의 면적을 한번 대충 체크를 해봤더니 37만 3천 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한번 예타 조사가 됐었던 19년도에 진행됐던 34만 제곱미터 2번 출구 일대 그 면적과 약간 유사하죠? 네, 엇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뭐냐? 왜 하냐? 자, 지도상에서 좀 보면요. 아시다시피 이 지제역을 놓고 2번 출구 방향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도일천 해서 네, 이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런 하천들은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 범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제역 2번 출구 일대는 물론 이 영신지구 쪽까지 자연재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네,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하천이 범람해서 홍수 나서 도시가 물에 잠기면 안 되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일대에 배수 펌프장도 신설하고 네, 이런 관거 개량 사업도 하고 유수지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하천 정비 사업 보이시나요? 네, 이게 팩트입니다. 보시면 도일천에 하천 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제역을 놓고 1번 출구 방향 쪽 도시개발되고 이제 2번 출구 쪽도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들어갔죠. 역세권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네, 하천 정비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천 정비 괜히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일천 정확히 어떤 구간을 정비하는 건지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도일천 보축해서 4,965m. 근데 그게 보축 3, 2,520m고 보축 4, 2,445m로 하천을 놓고 이제 양쪽 보축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서 정확하게 거리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부터 도일천을 체크를 좀 해서 내려가면요. 딱 2.5km 정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한쪽 보축 2.5km. 네, 정확히 도일천 정비 구간이 요 45번 국도쯤에서부터 내려와서 네, 이 위치까지 도일천 하천 정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의 양쪽 보축을 정비한다는 내용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도일천은요.
여기 이 2.5km 구간만 도일천이 아닙니다. 제가 카카오맵에서 이렇게 도일천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네, 보이시죠? 안성천과 만나는 요 부분도 도일천이고요. 지금 여기도 도일천이고 지제역 지나서 네, 여기도 다 도일천이고요. 평택 브레인시티까지 들어가는 천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네, 이 브레인시티 인근에서부터 지제역 지나서 네, 여기까지 내려오는 긴 하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이 지제현 2번 출구 방향 2.5km 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만 진행하겠다는 고시가 뜬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나머지 정비 안 하는 구간의 도일천 주변 지역의 모습을 한번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위성 지도로 좀 바꿔서 도일천 보이시죠? 지금 제가 빨간색 체크해 놓은 부분이 하천 정비하는 도일천 구간입니다. 지제역 2번 출구, 네,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딱 그 부근만 하천 정비를 하는 거고, 나머지 도일천이 흐르는 지역들의 주변은요, 이렇게 다 그냥 논이고 밭인 곳입니다. 도시가 없죠. 네. 보시면 요 아래쪽도 도일천이 흐르는 곳 주변에는 이렇다 할 도심이 없고 개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천 정비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딱 필요한 구간, 말 그대로 개발돼서 도시가 생길 구간만 하천 정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 하천 정비 구간과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 하천 정비 구간과 제가 12월 10일 날 포스팅에서 이 정도로 개발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구간이 하천 정비가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이 영역을 하천을 경계로서 이 안쪽 미개발지에 역세권 개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딱 그에 맞게 하천 정비가 실제로 예정이 된 겁니다. 네. 만약에 이 하천 정비 구간이 이렇게 길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딱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났다면 제가 이렇게 예측했던 이 구간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쪽까지 개발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뭐 역세권 개발지가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하천 정비 구간 발표된 걸로 봐서는 네, 이 하천이 경계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회의록에도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도일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연 취락지구들이 좀 있습니다. 건물들 보이시죠? 이거 지붕들. 그래서 이런 기존 취락지구나 지작물들이 있어서 여길 다 보상하면서 개발하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언급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제율성간 도로 아래쪽으로 개발하는 게 용이하다 뭐 이렇게 언급된 게 있는데요. 물론 이 의견과 반대로 이쪽 취락지구를 빼놓고 역세권 개발을 하면 기존 이런 지역에 대한 슬럼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반발의 우려도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런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걸로 봤을 때 이 안쪽, 이 개발 예정지가 유력해 보인다고 예측을 하는 거고 물론 제가 지제역 쪽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개발 면적이 지금 이거는 타당성 조사인 거고
이 면적보다 줄어들 수도 넓어질 수도 아직 결정된 게 1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보임과 동시에 해당 도일천 일대 정비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타이밍의 흐름들, 이런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시나요? 네. 하천 정비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곳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하천 정비가 개발지를 예측하는데 분명 근거가 되어주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이역 일대 하천 정비 계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아까 주요 업무 계획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2019년도에 나왔던 주요 업무 계획이 다 사라지고 2020년도, 2021년도 다 리셋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추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좀 필요한 내용으로 가보면 진이역 일대에 지방도 건설에 대한 계획도 당연히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제가 진이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고시되어 있다고 브리핑 들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진이역 보이시죠? 진이역이고요. 이 견산리 통과하는 도로, 동부고속화도로,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그리고 신설 예정 도로들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계획이. 그리고 1번 국도 확장 구간도 이렇게 5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시죠? 진이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서 정확히 구간 해당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 구간이 진이천 일대 중에 진이역 인근의 하천 정비가 될 계획 구간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진이역 보이시고요. 자, 이렇게 바꿔보면 진이천, 예, 여기 진이천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게 이제 오산천이고 진일대 이렇게 진이천과 오산천이 흐르고 있어서 이런 하천이 병력화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진이천 생태하천 정비 구간으로 계획된 곳이 바로 요렇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지도상에 표시해 보면 여기서부터 딱 1번 국도변까지 하천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진이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해당 구간에 왜 계획되어 있을까요? 결국 평택 지제역 일대 도일천 정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추후에 이 하천 정비를 하는 곳 주변 지역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될 곳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자, 지제역 도일천 하천 정비 왜 할까요? 지제역세권 개발하면 도시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범람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하천 정비하는 겁니다. 공원화 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아직 주변이 논이고 밭이고 비닐하우스인 이곳에 하천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그건 결국 추후에 이 주변 지역이 하천이 범람해서는 안 될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이천도 도일천과 마찬가지로요. 아니, 진이천이 훨씬 긴 하천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용인에서 안성 지나서, 진이 지나서, 네, 고덕 지나서까지 내려가는 게 진이천입니다. 자, 굉장히 긴 하천이에요. 이 중에 평택 진이역 인근을 지나는 진이천 중에서도 딱 이 구간을 하천 정비를 한다. 왜 할까요? 네. 이렇게 이런 사례들, 근거를 가지고 예측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투자할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아무데나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평택 진이역 일대에 투자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평택 뭐 진이 일대 현지 부동산 다 통틀어서요. 저만큼 자료 찾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전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부합니다. 현지 돌아다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 아직도 절대 농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하천 정비, 그리고 진이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들, 진행되고 있는 도로, 그리고 이런 IC, 평택 진이 역세권 개발 당위성을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근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팩트 오브 팩트, 팩트 중에 팩트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유튜브나 포스팅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 지나서 타이밍이 됐다 싶으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고요.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나 많은 당위성이 갖춰지고 있는 곳이 진이입니다. 오늘 또 한번 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팩트를 체크해 봤고요. 앞으로도 진이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